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격투기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냐면은 요 근래 이제 컨텐츠 같은 것들 여러분들도 이제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시다 보면은 황인수 선수님 이제 국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황인수 선수님이 UFC에 이제 가려고 한다 하고 유력하다 하고 예전부터 오퍼가 왔었는데 본인의 개인사로 인해서 오퍼를 거절한 적이 두 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컨텐츠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인수 선수님이 과연 이제 UFC를 가게 되면은 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저모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황인수 선수님이 이제 UFC를 이제 가게 되면은 제 생각엔 이제 미들급을 이제 뛰셔야지 이제 적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체급을 선택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미들급을 아마 목표로 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컨텐츠 할 때도 뭐 이렇게 아데사냐 이야기가 나왔었고 페레이라 이야기가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량급 선수들이 없어요. 예전에 제일 중량급으로 활약했던 사람이 김동현 선수님이었어요. 그게 웰터급이었어요. 77kg. 근데 지금 이제 박준영 선수님이 라이트 헤비급으로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탑랭커 말고 언더 신성일 때 이렇게 UFC에 입문해서 언더 애들을 많이 이겼어서 순간 반짝 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연패 당하면서 좀 고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라이트 헤비급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저는 연승을 하고 그 정도로 비볐다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이제 이런 체구적인 차이, 신체 유전적 차이 하고 또 어떤 환경적인 차이가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일하는 어떤 저의 직업 특성상도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많이 해요. 몸을 쓰는 일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지만, 그러다 보면은 진짜 외국인과의 어떤 동등한 환경인데 어떤 크는 과정하고 또 어떤 성장 과정 이런 게 아예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진짜 이런 게 저도 부정하고 싶지만 동양인으로서 많이 조금 틀려요. 진짜 기골이 많이 장대하고 팔 사이즈가 길다든지 팔다리 사이즈가 더 길다든지, 같은 어떤 키여도 좌우 앞뒤 몸통 사이즈 피지컬이 훨씬 더 두텁고 넓다든지 머리가 작다든지 좀 유리한 구석들이 많아요. 특히 진짜 이런 동남아권, 그 다음에 이런 아시아권, 그러니까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을 포함해서 좀 그쪽이 조금 우월 유전자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제 부수적인 거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이제 정다운 선수님 이야기하고 있었죠. 중량급에서 그 정도 이렇게 비빈다는 거는 전 정말 진짜 정말 고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박준영 선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미들급으로 최고 중량급에서 지금 제일 활약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UFC 한국 선수들 중에서 정찬선 선수 은퇴하고 최준영 선수님이 제일 지금 연승가도라든지 승승장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3연승 하다가 최근에 1패 아쉽게 했어요. 판정패로.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백이나 좀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박준영 선수님 관련된 컨텐츠라든지 하고 또 박준영 선수님에서 대해서 엄청 유심히 봐오고 있거든요. 그 선수님도 미들급을 뛰지만은 과거 체중이 진짜 120kg 막 엄청 고 웨이트였어요. 예. 엄청 고도 비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게인도 잘 되시는 것 같고 일반 체중 대비. 근데 이게 왜냐면 동양인 기준 대비 했었을 때 리게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구 선수들이 미들급을 뛴다 했을 때 리게인 하는 거면은 박주영 선수님하고 그냥 보편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동양인 선수가 미들급에서 이제 83kg 미들급까지 쫙 빼가지고 개체 끝나고 이제 하루 가지고 이제 리바운딩 할 때 그게 엄청 크잖아요. 실제 당일 시합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파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외적으로 보이는 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큰데 그러니까 리바운딩이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 예.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보지만은 컨텐츠나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로. 그치만은 황인수 선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이제 박준영 선수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좀 환경이 한국 선수들에 비하면은 뭐 물론 되게 좀 많이 체계적이고 하시지만은 저는, 그리고 박준영 선수님이 제가 농구 선수 중에 또 최준용 선수님을 되게 좋아해서 좀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박준영 선수님이 실제로 뭐 실력도 좋고 그 다음에 뭐 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육각형 스탯에 체구는 미들급 치고 되게 작아요. 실제로 이렇게 페이스 오프를 해보면은 상대 선수들이 항상 더 커요. 예.
키라든지 뭐 피지컬이라는데 훨씬 크지만은 진짜 다 이겨먹거든요. 완력에서도 안 딸리고 과거에 볼카노프스키처럼 고체중으로 씨름 선수로 이제 경력이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압축되면서 그런 것들도 저는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환경적인 부분이 국내에서는 뭐 되게 첨단일 수도 있겠지만은 해외 환경에 비하면은 이런 중량급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왜 열악하냐면은 박준영 선수님 이제 맨날 시합 나갈 때 보면은 스파링 파트너들이 정말 한정적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스파링 파트너분들과 중량급 선수들하고 이제 부딪혀 봐야지, 또 교류가 있어야지, 다양한 리듬이라든지, 또 팔이 엄청 긴 사람, 미드급인데 키가 엄청 크고 진짜 윙스팬이 엄청 길어갖고 진짜 장거리에서 아니면 거리를 엄청 길게 두고 싸운 사람, 그 다음에 아무튼 다양한 선수풀이 있어서 박주영 선수님이 스파링이라든지 다양한 경험들로 통해서 자기가 계속 이제 노하우라든지 다양한 어떤 방어, 뭐 디펜스, 오펜스를 이렇게 만들거나 경기 플랜을 짜는데도 참고점이 엄청 될 건데, 항상 그 컨텐츠를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훈련의 한계가 있어요. 예. 훈련 환경의 한계. 그래서 항상 파트너분들이 동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팀에 제가 볼 때는 좀 수장이신 분들하고 또 같은 팀을 꾸리신 분들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박주영 선수님 자체의 선수의 어떤 멘탈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때그때 선수를, 그러니까 상대 선수를 분석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그날 가져오는 경기 플랜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덮은 부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준영 선수님이 환경만 좀 더 받쳐줬어서 저는 지금보다 좀 더 턴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뭐 모자라다는 거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저는 최대한의 최대치를 저는 뽑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준영 선수님이. 그래서 박준영 선수님이 같은 황인 선수님이 UFC하고 계약하면은 뛰게 될 체급인데, 어쨌든 참고점과 지금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 같은 미드급이기 때문에 좀 비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치만은 황인수 선수님과 박준영 선수님의 또 경기 스타일은 엄연히 완전 틀리잖아요. 엄연히 틀리고, 또 최근에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었는데 박준영 선수님하고 황인수 선수님하고 스파링을 하는 경기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다 떠나서 뭐 스파링 내용이 누가 우월했냐, 누가 뭐 부족했냐, 누가 더 털렸냐, 이겼냐를 떠나서 그냥 스페이스 오프를 해서 세워놨었을 때의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 있잖아요. 박준영 선수님도 미들급에서 뛰기에 작진 않거든요. 작진 않지만 또 크진 않아요. 평균이 50, 그러니까 100에서 50이라고 한다면은 한 제가 볼 때는 50 그 언저리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둘 다 비시즌이시지만은 황인수 선수님이 섰었을 때 좌우 프레임이라든지 앞뒤 이 두께감이라든지 그 박준영 선수님보다 훨씬 더 피지컬이 탄탄함을 느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그런 포스나 피지컬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미들급에서 어떤 키적인 부분 있잖아요. 신장에서는 이렇게 밀릴지 몰라도, 뭐 윙스팬이나 신장에서는 밀릴지 몰라도 황인수 선수님이 미들급에서 뭐 백인, 흑인을 이렇게 옆에 세워놨었을 때 피지컬적으로 이게 밀리지가 않겠구나, 좌우 앞뒤 사이즈가. 그래서 엄청 이제 두툼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치만 이 스파링 내용으로 뭐 누가 우월했다, 뭐 황인수 선수님 좀 더 우월한 것 같다, 황인수 선수님이 좀 뭐 박준영 선수님이 이겼다, 이런 약간 여론들이 많이 기울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파링은 이게 뭐 박준영 선수님이 뭐 릴레이식으로 10경기를 떼어가지고 그 다음에 황인수 선수님하고 황인수 선수님이 프레시할 때 뭐 붙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반대로 황인수 선수님이 10경기를 뭐 릴레이 해가지고 뭐 박주영 선수님하고 뛸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은 또 모르는 거. 스파링은 이제 둘 다 힘 뺀 상태에서 뭐 60에서 혹은 뭐 80%의 강도 가지고 이제 스파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파링에도 진짜 저도 이제 스파링을 뭐 하지도 않지만은 중요한 게 두 사람이 스파링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잘하는 기술들로만 이 스파링에서 이겨보겠다고 내가 평상시에 잘하는 어떤 장기들 위주로의 스파링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스파링의 내용이나 영상미로 봤었을 때는 유리하죠. 근데 한 사람은 내가 못하는 것들을 연마하려고 자꾸 안 하는 것들, 못하는 것들, 서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영상으로 봤었을 때 뒤처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버벅대는 것 같고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스파링에서
붙는 어떤 기백이나 그 다음에 그런 리듬, 피지컬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박주영 선수님하고도 제가 볼 땐 동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물론 이게 실제 시합은 아니니까 하고 또 스파링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시합을 엄청 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진짜로 뭐 국내 선수들 중에도 뭐 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재미로 위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실명고론 하면은 뭔가 제가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농담이지만은 그런 말을 이제 또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이제 비하는 발언이 되겠 것 같으니까 실명고를 하지 않겠지만은 스파링만은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막 진짜 다 잡는다. UFC 선수들 스파링에서는 국내에서는 챔피언 아니지만 뭐 탑랭커인 사람이 근데 또 스파링에서는 그러니까 그 스파링에서는 뭐 UFC 선수들 중에 막 잡아도 그 사람들은 못 하는데 실제 시합 때 성적이 워낙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자기는 이제 스파링 할 때 이기려고 하는 스파링이라기보다는 그냥 못 하는 것들을 하는 거 하고 또 내가 스파링에서 전력을 다 쓰지 않고 그냥 내가 모자르는 거 어떤 기술 연마라든지 그다음에 나는 이제 편하게 이제 스파링을 임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시합에서 하고 실제 시합의 어떤 긴장감 실제 시합에서는 또 이게 어쨌든 승패가 달려있고 내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 긴장되고 더 신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말려서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더 긴장이 돼서 내가 또 위축이 돼서 이런 것들을 또 못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하고 또 운도 있잖아요. 실제 시합에서는 운도 어느 정도 따라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합을 또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예.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경기들을 이제 취미로 해보면서 느끼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황인수 선수님 자체는 제 생각이지만은 뭐 물론 국내 단체 또 이렇게 메인 이벤트로도 이제 많이 뛰셨고 하지만은 근데 이제 UFC 무대는 또 틀리잖아요. 이제 타국에 가서 뛰는 경기이기도 하고 황인수 선수님이 타국에서 경기를 뛴 경험이 있는지는 전 모르겠거든요. 몇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내에서만 정말 많이 뛰었지. 그렇지만 또 타국에서 이제 원정으로 이제 뛰게 되면 또 그 분위기가 또 틀리잖아요. 하고 또 UFC라는 무대의 어떤 분위기와 또 이런 압권적인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황인수 선수님이 지금 국내에서 발현되는 이런 자신감이라든지 기백이 진짜 제가 볼 때는 한국 선수들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도 시합을 해보면은 대부분 지금 다 말한 것처럼 이뤄내고 계시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기량적인 부분에서는 황인수 선수님을 이제 깔 부분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결론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황인수 선수님이 실제 이제 미드급으로 뛰었을 때 먹힐 것인가라고 저는 이제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진짜 탑랭커는 모르겠, 탑5는 모르겠는데 탑10 밖에 언저리의 선수들은 좀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우세해 보여요. 왜냐면은 황인수 선수님만의 그 약간 변칙적인 리듬이나 박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박자가 저도 보면은 제가 엄청 막 격투기 전문가나 현역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일반 선수하고는 틀려요. 진짜로. 예. 보시면은 박자라든지 그 다음에 리듬이 엄청 변칙적이에요. 뭔가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이제 상대 선수가 리듬이 뺏겨서 아니면 꾀가 넘어가서 그렇게 맞아 얻어 걸려갖고 그렇게 지는 어떤 그런 테크닉적인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냥 빠따가 센 게 아닌다고 저는 이번에 명현만 선수 경기에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예, 하고 또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격투기 쪽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타격이라는 장점을 있지만 이 타격을 계속 가다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시합 때 보시면은 더 견고해지고 이런 박자라든지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이라든지 각도를 이렇게 깎아서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또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와 정말 신기하다 하고 또 펀치를 뻗을 때의 어떤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리듬이라든지 박자가 너무 틀리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뭐 격투기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 전문가이신 분들도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명현만 선수들도 약간 들어올 때 가속이 붙어가지고 너가웃도 많이 당하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외국에서도 충분히 먹힐 것 같아요. 먹힐 것 같고 실제로도 저는 황인수 선수님 미드급에서도 진짜 빠따가 센 축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그리고 황인수 선수님이 또 되게 과소평가되는 게 그라운드 기술이라든지 레슬링 기술이 되게 과소평가된 느낌이 많잖아요. 근데 물론 스파링의 단면적인 영상을 제가 봤지만 박주영 선수님의 어떤 테이크다운을 수월하게 방어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중심을 잡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스탠딩에서의 타격을 주고받고 할 때도 상대가 그라운드로 못 들어올 수 있게 충분히 견제라든지 이런 디펜스 자세가 워낙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준영 선수님이 이렇게 테이크다운을 거는데도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잘 막아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탑 10 밖의 선수들은 그냥 이기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제 또 궁금한 모습이 이제 뭐냐면은 그리고 또 이제 박주영 선수님, 궁금한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박주영 선수님하고의, 그 다음에 황인수 선수님의 같은 이제 미드급이 되겠지만, 같은 경기 운영 스타일이 틀리다고 제가 느끼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황인수 선수님은 미드급에 가서도 무조건 타격 위주로의 피니시와 타격 위주로의 어떤 경기 운영을 펼칠 것 같아요. 예. 약간 코너맥 그리거나 토프리아나 아데사냥 같은 느낌으로. 물론 스타일은 틀리지만은, 근데 박주영 선수님은 다 잘해요. 예. 다 고루고루 잘해요. 예. 그걸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 엄청 잘하진 않아요. 예. 한쪽에 뭐 타격을 완전 넘사로 이제 잘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두루두루하게 잘해요. 예. 잽도 잘 던지고 타격도 이제 무난하고 거리도 잘 잡고 킥도 잘 섰고 레슬링도 잘하고 주짓수도 잘하고 그냥 다 고루고루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기 플랜을 잘 접목시켜서 항상 그 경기에 최대치를 항상 뽑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황인수 선수는 엄청 또 박준영 선수님하고는 완전 틀린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재밌는 스타일이에요. 확실한 스타일, 그러니까 화끈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황인수 선수님 경기가 저는 지루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진짜 완전 화끈하게 져버리거나 아니면 화끈하게 두드러하게 패거나 하니까 그 경기가, 그리고 실제로도 UFC에서 흥행을 많이 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황인수 선수님이 UFC에서도 이런 약간 마케팅적인 부분, 스타성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제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번외인데, 황인수 선수님이 항상 로드 FC나 여러 단체에서 이제 경기를 뛰게 되면은 그 옷을 입고 뛰잖아요. 문신이 있다 보니까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팬 입장에서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문신을 하셔서 이제 뭐 방송 어떤 심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는 이제 물론 알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 차이다 보니까 좀 답답해요. 이 사람이 경기를 뛸 때 좀 경기 능력이 그래도 좀 이제 감소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능성 컴프레션을 이제 입게 되면은 어깨 움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편해요. 왜냐면 잡고 있기 때문에, 꽉 조여 있기 때문에, 또 늑골이라든지 배도 코어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적인 부분들도 조금 이제 저는 이게 영향을 1%라도 저는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심판이 안 보이는 각도에서는 이 옷깃을 컴프레션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뛰는 사람이 저는 마이너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UFC 가게 되면은 뭐 타투가 5천 개가 몸을 두르고 있어도 UFC는 관대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벗고 뛸 수 있다는 그런 후련함이 팬 입장에서 좀 이제 반가운 것 같고요. 가게 된다는 어떤 가정하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탑 10 밖에 있는 사람들을 수월하게 제압해서 탑 10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뭐 휘테커나 그 다음에 코스타나 그 선수들 이외에 이제 아데사냐, 그 다음에 치마에프, 그 다음에 페레이라하고 황인수 선수님이 이제 붙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너무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될까라는 저는 이제 국내 팬으로서의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박주영 선수님의 어떤 스파링이나 훈련 어떤 환경에 한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황인수 선수님도 국내에서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UFC 무대를 이제 뻗는 어떤 패턴이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 이제 그 애로함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데사냐의 같은 미드급인데 그런 큰 펀치랑 키에 그 진짜 거미 같은 팔다리에 윙스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의 스파링과 리듬을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아데사냐하고 뭐 타이틀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 붙었을 때 그 거부감과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충격들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 페레이라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한다 했었을 때 미들급에서의 그 비현실적인 사이즈 키와 그 다음에 그 팔다리에서의 나오는 그 리치랑 그 길이 사이즈가, 그 거리감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체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어떤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진짜로 코스타라든지 휘테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황희 선수님하고 사이즈는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단단한 앞뒤 좌우 사이즈의 그 탄탄함을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부딪혔을 때 완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스킬적인 부분들이 이제 부딪혔을 때 과연 비벼질까? 지금은 물론 이제 다듬어지시지 않았고 UFC에 가시지 않았지만은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큰 그림이겠지만은 뭔가 맞닥뜨렸다라고 했었을 때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량급으로 거듭될수록 이제 뭐지 한국 선수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스파링 파트너 풀이 워낙 이제 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래플러하고 내가 상대가 잡혀갖고 싸워야 돼. 그러면은 다양한 그래플러 진짜 코너맥 끓이거나 경기 잡히면은 진짜 워낙 돈도 자본도 받쳐주고 하기 때문에 진짜 비슷한 선수들 5배에다가 진짜 스파링하고 최적의 약간 그런 시합 환경을 조성하거든요. 캠프 꾸려갖고 골로카노프스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격투 이런 환경 특성상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풀이 중량급으로 갈수록 이제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한계를 부딪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찬선 선수도 미국으로 오며 가며 교류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의 어떤 기술이라는 선진 기술과 과학적인 부분들을 배우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한국 선수들에 대한 이제 스파링 파트너십의 약간 한계를 약간 타국에서 좀 깨보고자 그런 것들도 이제 다양한 리듬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스파링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얻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우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익히려고 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황인수 선수님이 지금 진짜 더 늦으면은 제가 볼 땐 전성기 잃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물론 UFC를 가게 된다라고 해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더 이제 쪼들려야 되고 본인이 진짜 완전 챔피언이나 탑랭커가 되지 않는 이상 배부를 수가 없는 게 격투기 이제 환경에 진짜 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감안하시면서 UFC를 간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거기서의 이제 어떤 환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금전적으로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 하고 캠프를 꾸렸을 때 그런 고액이 드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돼가지고 UFC에서는 멋진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전 충분히 먹힌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진짜 바라보는 메이저급의 선수들이 아닌 그 외적인 선수들은 상성만 맞아 떨어져도 진짜 탑10 그 언저리에 있는 선수들은 무난히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정말 기대하고 있는 한국 이제 데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기대가 많이 돼요, 진짜로. 진짜 기대가 많이 되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중량급 선수들 중에서 진짜 넘사고 전 넘버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외국에서는 얼만큼 먹힐지, 전 먹힌다라고 가정은 하고 있는데, 얼만큼 먹힐지 하고 또, 그 황인수 선수님의 변칙적인 리듬, 진짜 이상한 그 박자, 그것들이 실제 선수들을 진짜 당황케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황인수 선수님에 대한 이제 컨텐츠를 정신없이 이제 하게 됐어요. 워낙 이제 저도 많이 좋아하는 주제고 좋아하는 선수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자 컨텐츠를 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